3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요? 또 여기 있는 지수가 홀수였을 때는 결과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가 짝수였을 때는 결과가 음수가 나올 리가 없다, 그죠? 음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이 짝수로 갔을 때는 루트 안에 있는 것이 양수여야만 해. 반드시 이게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이 홀수였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양수여도 좋고 음수여도 좋아? 됐죠?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더 해보죠. 얘 2번. 지금은 정수로 딱 떨어지는 것만 연습을 했는데 이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연습하러 갑시다. 그거 하려고 거듭제곱근 하는 거니까. 얘 2번. x의 6제곱 5 이런 걸 봅시다. 6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이거를 하래요. 근데 얘는 6차 방정식이거든. 이거 실근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2개 있다고. 2개 있는데 그 실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는 양수,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거잖아. 페어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6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수 중에 양수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고 6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수 중에 음수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실근만 쓴 거야. 실근만. 그 실근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근의 표기법이라는 소리야. 한번 읽어봐. 실근의 표시 방법. 다시 실근의 표시 방법. 그 실근의 표시 방법을 거듭제곱근을 써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x의 5승이 5 이거를 해보자. 어떤 것을 5제곱해서 5가 나오는데 그때의 실근은 몇 개 있을 거다? 1개 있을 거다. 하나밖에 없을 거다. 그때의 실근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5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수라고. 이렇게. 그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 얘가 만약에 x의 5승이 마이너스 7 그랬잖아요. 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결과가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실근을 써보면 5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를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되고 5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7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결국 n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을 표시하는 방법이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정리를 하러 갑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얘기를 종합 정리하러 갑시다. x n제곱이 a인 n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근의 표시라고 쓸게요. 실근의 표시. 실근의 표시를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 그 소리야.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는 실근이 2개가 나온다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페어로 나온다고 했죠?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 중에 짝수는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시면 될 테고 짝수란다. 양수. 그 다음에 음수는 n제곱근 루트 a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단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n이 짝수였을 때는 여기는 a가 0보다 클 거 아니겠니? 이렇게. a가 클 거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짝수가 분명하다면 이게 짝수였다는 거야. 짝수라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또는 문자가 양수여야 되겠구나. 그건 알자는 소리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였을 때를 하러 가요. 그때 실근의 개수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쓸 테고요. n이 홀수였을 때는 네가 홀수라는 거죠. 홀수일 때는 여기는 a가 양수여도 좋고 음수여도 좋다. 여기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짝수였을 때는 부호 판단을 루트 밖의 걸로 부호 판단을 합니다. 부호 판단을. 이게 무슨 소리냐? 루트 안에 있는 것은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루트 밖의 걸로 부호 판단하자는 소리야. 얘는 양수라는 소리죠. 루트 밖의 게 양수니까. 여기는 음수라는 소리죠. 루트 밖의 게 음수니까. 이렇게 판단하자는 소리고, 밑에 있는 것 n이 홀수였을 때의 부호 판단은 루트 안의 걸로 판단을 하자. 그 뜻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안의 게 양수였을 수도 있고 음수였을 수도 있는 거니까 루트 안의 걸로 하자. 이런 뜻이고 얘가요. 예를 들어보면 좀 빠른가? 괜찮나? 내가 흥분을 하면 안 돼. 천천히 해야 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7을 봤어요. 지수가 홀수죠. 루트 안에 게 음수가 들어올 수 있죠. 지수가 홀수였을 때는 부호 판단 루트 안에 걸로 하기로 했죠. 얘의 부호는 음수. 일단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딱 떼버리고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수 3이잖아. 3이니까 이렇게 쓰기로 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6 이랬대요. 답은? 없다. 지수가 짝수이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 요번에 와보고 2학년 기백문제 2문제가 잘못돼서 재시험 봤죠. 1학년은 잘못된 문제 없었나요? 또 최근에 연대 수리논술 문제가 잘못됐죠. 잘못해가지고 다 만점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간에 얘는 없습니다. 지수가 짝수였을 때는 루트 안에 게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없다는 얘기고요.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16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부음수입니다. 그죠? 루트 밖에 거로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음수고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2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지금 뭔 짓 했냐면 분수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분수지수를 이제 정의하러 가야죠. 분수지수의 정의. 분수지수 또는 유리수지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제곱근 루트 2의 5승 얘가 거듭제곱근이잖아. 세제곱해서 2의 5승이 되는 수 중에 실수를 쓴 거잖아요. 실근을 쓴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3분의 5승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거 분의 안에 거 승으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지수를 정의한다는 소리 자체가 거듭제곱근에서 출발을 했다는 소리니까 분수지수는 곧 거듭제곱근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유 졸려라. A n제곱 있죠? 그러면 A의 밖에 거분의 안에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기 시작해요. 밖에 거분의 안에 것은 밖에 거분의 안에 것은 됐죠? 그래, 분수지수 정의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를 이제 들어봅시다. 분수지수 이제 활용하러 가야죠. 몇 가지만 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썼던 걸 다시 써볼게요. m제곱근 루트 a의 n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a의 n분의 n승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런 느낌 가져야 돼. 분수로 냈다는 소리는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좋고 나눠도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똑같은 수를 곱해도 좋고 나눠도 좋다는 소리는 이게 딱 떼서 이쪽으로 와. 똑같은 수를 곱해도 좋고 나눠도 좋다는 얘기잖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신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세제곱근 루트 2의 1승 이게 있대요. 근데 문제를 풀다가 6제곱근 루트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세제곱근이 6이 됐다는 소리는 이거 2 곱했지.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2 곱해야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소리야. 할 수 있겠니? 또 밖으로 갑니다. 네가 9제곱근으로 바뀌었습니다. 3이 9 되는 거니까 3 곱했습니다. 1에다 3 곱해야 되는 거죠.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조금 험난하게 해봅니다. 이제 틀려 또 틀려 루트로 바꾸잖아. 조심해야 돼. 루트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여기에 있는 3이 2가 되겠다는 소리는 3에다가 3분의 2 곱했다는 얘기지. 여기에는 1에다가 3분의 2 곱해야지. 3분의 2 곱해야 되는 거니까 2에 3분의 2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 된 거예요? 분수지수까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하셔야 돼. 예, 2번 또 보러 가죠. 또 이제 대표적인 쓰임새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루트 2, 세제곱근 루트 3, 4제곱근 루트 5. 크기 비교를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크기 비교를 해보세요. 다 1점 얼마일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1점 얼마일 것 같아요. 1.4 정도 되는 거고요. 세제곱해서 3 되게 하는 수 1보다는 크잖아. 2보다는 작잖아.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여기도 1보다는 크잖아. 2의 4제곱은 16이니까 2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렇죠? 4제곱해서 5가 되는 거니까. 근데 크기 비교를 하라고 하면 이대로는 좀 불편한데 얘를 앞대가리를 좀 맞춰보세요. 포인트는 이렇다.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고 했으니까 곱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니? 똑같은 숫자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2, 3, 4가 있는데 뭔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갖고 앞대가리를 쭉 맞추고 싶은 거야. 12 정도 어때? 괜찮죠? 그러니까 12제곱근 루트로 바꿔. 그러면 얘는 2의 6승이죠. 이렇게 될 거고 12제곱근 루트 여기는 3의 4제곱이고요. 12제곱근 루트 5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앞대가리를 다 맞춰놨을 거니까 2의 6승이라는 것은 64라는 거고요. 3의 4제곱은 81, 5의 세제곱은 125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오른쪽 게 짱 크구나. 그럼 애초에 크기 비교를 할 때 오른쪽이 제일 큰 놈이었구나. 이런 데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듭제곱근이 보이면 크기 비교를 할 때는요. 항상 여기에 최소 공배수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리스트 커먼 멀티플리케이션. 멀티플리케이션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공 배수 그렇게 됩니다. 야 배수가 멀티플리케이션 맞냐? 난 영어 하면 외고가 떠오르더라고. 배수 멀티플리케이션 맞냐? 아 그래? 아 고맙다. 그렇대요. 그렇죠? 리스트 커먼 멀티플리케이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자 대화부도 한번 해봅니다. 최대 공약수는 영어로 뭐예요? 뭐 빅? 아 아니죠. 최대 공약수